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보수파 국민들이 가장 좀 걱정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제일 중요한 문제가 윤안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재명, 야당이 지금 192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192석을 가지고 이재명이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이 보수 우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걱정거리일 겁니다. 일단 윤안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라고 한다면 윤안 갈등일 겁니다. 그리고 윤안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지방선거, 뭐 재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선까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패배할 가능성이 90% 이상이겠죠. 그래서 가장 결정적으로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윤안 갈등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애당초 왜 윤안 갈등이 생겼는가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의 어떤 그 라포, 관계나 어떤 인연 이거는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단단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겼는가라고 한다면 특정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게 그냥 단순한 의견이 다르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도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총선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입장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A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나 중요한 사안을 놓고서 다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B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안이 아니라 사안 자체가 워낙에 중하다 보니 의견 차이가 두 사람 간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사안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었냐? 첫 번째가 일단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그거를 뭐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죠. 한동훈 위원장이. 그다음에 이제 그 황상무 수석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즉각적으로 사퇴시켜야 된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종섭 대사 또한 마찬가지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우리가 임명한 것 자체에 대해서 대사 임명 자체에 대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였어요. 한동훈 위원장의 요 세 가지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봤었을 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틀리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게 틀린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얘기가 좀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뭔 소리냐? 한동훈 위원장도 알고 있어요. 황상무 건이 됐거나 김건희 여사가 됐거나 무슨 뭐 또 이종석 대사가 됐거나 팩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좌파들 민주당이 벌였던 공작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실상 이게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오해를 부풀려 가지고 감정적으로 이게 키운 것이다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도 한동훈 위원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퇴해라 사퇴해라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정무적 판단이다, 정치적 판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이 만약에 압도적인 다수가 1 더하기 1이 2.5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생각할까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입장을 살짝 틀어온다라는 거 이게 이제 정치적인 판단인 거 아니겠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2.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진실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걸 포기해버려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리조리 잘 구슬리고 설득을 하고 사탕도 줘버리고 바나나도 줘보고 사과도 줘보고 이런 식으로 구슬려가지고 막 그냥 막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구슬려가지고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로 다가서도록 하는 거 과정에서는 살짝 우리가 양보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답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적인 판단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총선 기간 동안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죠. 정무적인 판단을 제대로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보수 우파 국민들조차도 60%가 넘는 사람들이 대통령실과 대통령에 있다라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상 윤한 갈등의 본질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서로서로 뭐 다른 이념을 갖게 됐다. 이재명과 문재인처럼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봤던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게 사실상 갈등의 본질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윤한 갈등이 풀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앞으로 내가 정치적인 사람이 되겠다라고 참모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패배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놨던 메시지도 솔직히 우리가 좀 아쉬웠죠. 왜냐면 그때 나왔던 것도 뭐였습니까? 아니 총선 패배했으면은 그냥 대통령이 죄송하다 국민들한테 사과한다 우리가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되는데 우리가 가는 방향성은 맞았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이거 뭐냐 그냥 변한 게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여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랴부랴 그래가지고 또 비공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사과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추가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거야 뭐 우리가 아는 그런 식의 얘기인 것이고요. 뻔한 뭐 왜 그렇게 나왔는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내가 그 소신조차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뭔가 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요리조리 잘 좀 비껴나가면서 해보겠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고 그런 맥락 속에서 뭐까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재명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디 그런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투트랙으로 간다라는 건 뭐겠어요? 첫 번째는 일단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 그것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재판부가 그거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론을 계속해서 형성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야당의 지금 대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적어도 지방선거나 대선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존재감을 두 가지 방향성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법부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법부한테 어떻게 뭐 압박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주면 바로 구속을 시키라고. 그런 식의 압박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여소야대, 그것도 그냥 여소야대가 아니고 극명한 여소야대 상태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지금 바라보는 이재명의 모습은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두 가지 방향에 맞게끔 대통령의 모습도 두 가지 트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뭐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에 참 정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쉽고 뭐라고 할까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봅니다. 자기한테 먼저 이제 만나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또 비공개적인 어떤 식사 자리가 됐거나 전화 한 통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를 열심히 비판했던 인간이 홍준표를 만난다든지 그리고 난 뒤에도 홍준표가 계속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보란 듯이 윤석열 대통령 잘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한동훈한테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까지 씌우고 있던 마당이라고 한다면은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인적인 좀 안타까움이나 개인적인 어떤 아쉬움, 실망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맥락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를 잘 봉합을 해보고자 한동훈 위원장한테 식사 자리를 제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 또한 마찬가지로 이 상황 정도 됐으면은 그래도 식사를 했던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개인적인 어떤 아쉬움과 개인적인 그런 어떤 감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 보수우파 국민들의 수많은 지금 국민들의 염원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유난 갈등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5천 자리에는 가는 게 맞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거절한 상태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이거를 그냥 파기해버리겠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거부했다라고 하니까 거절했다라고 하니까 건강이 회복된다면 당연히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이제 5천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죠. 정치적인 언어로 건강상의 이유로 안 가겠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건강이 회복되면 가겠다는 뜻이 아니겠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의 어떤 의견이 일치가 된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바라봤던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과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보는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 이 두 가지가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과 다시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한다라 그래가지고 이재명의 무슨 뭐 위신이라고 할까요? 정책인 입지라고 할까요? 그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택도 없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말도 안 되는 이화영 같은 정신 이상한 인간의 그런 말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100% 사실이라고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당적인 차원에서 지금 뭐 특검까지 운운하고 있는 상황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를 찍었는지에 대한 방증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두 가지 트랙으로 그냥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이재명 그거는 그냥 사법부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론만 형성하면 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여당과 야당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되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줬었을 때 가장 긴장하고 가장 지금 걱정하고 있는 당사자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본인 스스로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